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섭게 추운 아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갑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어저께 공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공천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김진을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서울 강남갑 선거구 압구정, 청담, 신사, 논현, 역삼 이 다섯 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친척, 지인 분들에게 전화나 카톡 문자로 김진이 출마했다, 김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지지해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김진을 도와주실 차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으로 김진을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도덕적 위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을 주저앉힌 전라북도 군산 지역구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공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원회영 이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 가지고 이야기는 어렵다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최동욱 총장 같은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검찰이 해야 할 어떤 본연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 아니냐. 저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어떤 본연의 역할과 또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최동욱 검찰총장 이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사 자체는 검찰이 의당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동욱 검찰총장 아니라 다른 검찰총장이라도 의당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거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결정적으로 이 하자가 되는 이 도덕성 훼손, 이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동욱 혼외자 파동의 의미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권력이 흔들린 최초의 사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사실상 첫 검찰총장으로 호남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상당히 깜짝 놀랐고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검찰총장 같은 이 빅4라 불리는 권력의 핵심 요직의 자리는 그 정권이 어떤 이 정서적, 지역적, 철학적 코드와 맞는 인물을 선택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이후에 검찰총장이 어떤 원칙과 법 정신에 따라서 직을 수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런데 경상도 권력인 박근혜 권력에서 호남 출신을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이 와중에서 일단은 원세훈이를 불구속으로 기소한 다음이었죠. 그리고 나서 8월달, 9월달에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혼외자 파동, 최동욱 검찰총장은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이것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이 부당한 압력을 받는 것처럼 자신이 무슨 뭐 검찰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자신을 미화 포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 서부지검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우려와 반발하는 사건으로 확대까지 됐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오래전에 혼외 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혼외자가 태어났으며 그것이 언론 보도, 나중에는 이제 가정부의 증언까지 있었고 사진까지 다 나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이런 어떤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최동욱 검찰총장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이것을 정치 사건화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히 좀 뭐랄까 이 권력 보호에 관해서 움츠러들게 됩니다. 호남 출신 검찰총장을 썼다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 그런 최동욱을 만약에 공천하게 된다면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감찰을 지시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견제 대립용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당시의 지휘체계에서 밑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어떤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권력에 대항을 해서 최동욱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한 팀이 돼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맞섰는데 왜 윤석열 너는 지금 이런 대우를 이탈을 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뜨느냐 라는 식의 어떤 모종의 신호를 보내는 이런 윤석열 견제용으로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네 번째는 많은 유권자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호남에는 아무나 꽂아도 되는 것이냐. 김의겸을 부동산 투기라는 이유로 아예 공천 신청도 못하게 제쳐놓고 그 정봉주는 미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은 그거 말고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뭐 이 사면 복권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고 뭐 이것과 별개의 문제로,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사건을 제쳐놓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대생 미투 사건을 걸어서 지금 거의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그 여대생 미투 사건이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 혼외자라는 명백한 증거물이 있는 최동욱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합니까? 호남에는 아무나 꽂아도 되다. 부동산 투기보다 혼외자가 낫다? 이런 식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 위선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나 꽂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호남에 대한 민주당의 오만, 문재인 권력의 막가판식 오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2016년에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 했습니다. 호남에 팽배했던 반문재인 정서의 힘입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 호남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회복이 됐고 지금은 호남에서 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 세력이 마땅히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나홀로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는 손학규가 이제 다시 어떤 이 기사회생에 뭔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이달 15일 이전에 원내 교섭단체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박지원의 대한신당 세력, 민주평화당에서 분열해서 뛰쳐나온 세력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정동영의 민주평화당 세력, 이 세 세력을 합쳐서 호남을 기반으로 총선 때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손학규, 박지원, 정동영으로 이어지는 올드가이 이 삼각고리, 이런 이미지로는 2016년에 안철수의 호남 돌풍이 절대로 재현이 될 수 없습니다. 안철수의 중도신당도 많이 힘이 약해졌고, 호남에서 안철수의 영향력도 이제 거의 많이 사그러들었고, 손학규, 박지원, 정동영의 올드 연대도 아무런 견제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호남을 믿고 최동욱이라는 오만의 카드를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